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쉬고 계시는 분들 나왔습니다. 한준희, 박문성 해설위원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로 또 불러주셨네요. 네. 앞으로 결승전까지 가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잘 감격스럽습니다. 쭉 나오시는 거로 어차피 뭐 딴 데 해설하고 싶지 않고 박문성 해설위원은 심심했는지 유튜브에서 혼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이 좀 나시는지. 아직 정산을 안 해가지고. 아직 정산 안 했습니까? 네. 전망은 밝습니다.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혼자서 키르기스탄전 때 네네. 유튜브에서 혼자 한다고 네. 누가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려고 하다가 너무 애처로울 것 같아가지고 반면 신태용 전 감독은 JTBC 해설하고 있는데 전문 해설위원으로서 신태용 감독의 데뷔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설 데뷔전을. 데뷔전은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리도 별로 안 하셨고 네. 괜찮았는데 두 번째 경기가 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키르기스스탄 일단 그 발음에서부터 조금 위기가 있지 않았나. 약간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발음 문제 외에 또 다른 없습니까? 용어가 좀 재미있었어요. 저희가 용어?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뭐 점프 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점프 그러셔가지고 골키빠. 정겹기도 하고. 강원도 사투리입니까 그게? 원래 대구 쪽에서 네. 영남 영덕 그쪽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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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성 해설위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예. 속도가 집에서는 잘 안 나서 PC방에 나가가지고 한다는. PC방에서 봤던 방송국 스튜디오나 현지 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불러가지고 PC방에서 혼자 유튜브 해설을 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PC방 이게 뭐 스튜디오 비슷한 건데요. 네. 네. PC방보다는 조금 윗단계입니다. 그럼 인테리어를 PC방처럼 했던 겁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스튜디오예요, 스튜디오. 아. 예. 아프리카의 스튜디오라고 하나 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한 것 같아. PC가 많다고 PC방은 아니다. 예, 조금 오해하셨네요. 네. 아니, 저 아시안컵 얘기 안 합니까? 하도 부르는 축구 채널이 없어 골프 채널에 나가신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문성 의원은. 초에 한 번 나왔습니다, 한 번. 네. 축구 채널보다 페이가 셀 수도 있어요. 아니, 아시안컵 얘기를 해야죠. 자꾸. 골프 채널에 나가신다고. 한준희 해설위원님은 네. 어떻게 유튜브 혼자 하실 생각 없어요? 저는 KBS 계약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 제가, 하더라도. 지난주에 사인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계약이 되셨군요. 축하드리고요. 유튜브에서 보기는 어렵겠군요. 준영 같이 하시죠, 저랑. 대신 박문성 의원님은 YTN 라디오 하시잖아요. 그죠? 네, 라디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축구 뭐더라? 축구 뭐 프로그램이? 네, I love football이라고요. I love football? 네. 예.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누가 듣겠나 싶습니다. 대낮에 하고 있는데. 자, 잠깐 웃었는데 이 2차전 있지 않습니까? 키르기스탄전. 1차전은 필리핀이 10백 전원 수비를 해서 한 골밖에 못 넣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키르기스탄전은 키르기스탄이 제법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의외로 네, 좀 네. 그랬죠. 네. 예. 그런데도 한 골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기력 이래가지고 우승커녕 16강전이나 8강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어떻게 보십니까? 1차전 같으면은 상대의 밀집 수비에 물론 밀집 수비로 상대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고 득점을 많이 터뜨려야 좋겠습니다만 어찌됐건 필리핀전은 밀집 수비에 우리의 득점이 적게 터진 원인을 좀 돌릴 수 있다면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도 띄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후반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찬스나 공간도 많이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두세 골 더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우리가 또 득점 기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역시 우리의 그 고질적인 득점력, 결정력 부재가 결국은 좀 답답한 경기를 하게 됐다는 생각입니다. 황의조 그리고 황기찬, 이청용 선수의 결정적인 슛들이 다 골대를 맞거나 그랬죠. 비껴 나갔어요. 그게 뭐랄까요, 건들기만 해도 들어갈 골들 이런 골들이 있었는데 경기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시즌을 다 끝낸 한중일에 뛰는 선수들과 한참 시즌을 소화하면서 온 선수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아마 한 팀으로 컨디션을 일치시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다. 저는 1, 2차전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역시 선수들의 몸 관리, 컨디션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좀 보고요. 특히 눈에 띄게
아직 안 올라왔다 싶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는 한중일 쪽이 확실히 그러니까 시즌을 다 소화하고 좀 쉬다가 좀 체력 훈련하면서 들어간 선수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특정 선수를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또 선수로 놓고 보자면 저는 2차전 같은 경우는 황희찬 선수나 구자철 선수가 몸이 무거웠다. 예, 물론 뭐 이 선수들은 유럽에서 뛰긴 하지만 조금 좀 아쉬운 모습들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성용 그렇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차전은 기성용 같은 선수가 없었잖아요. 부상으로. 그렇죠. 기성용 선수는 볼을 강점이 뭐냐면 허리 쪽에서 딱 소유하고 소유한 볼을 다시 분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분배시키거나 소유하는 선수가 없으니까 다 급해요. 재능은 있지만 황인범 선수가 들어갔지만 좀 이렇게 경험이 적다 보니까 막 급하게만 볼을 가니까 경기의 리듬감이 더 지휘자가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없었다. 네네. 그라운드에. 네, 기성용 선수 부재도 분명히 영향을 크게 미쳤던 작지 않았던 정말 2차전이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1, 2차전 지금 분위기에서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아까 박문성 위원하고도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실 이전에 준우승했던 그 슈틸리케 감독 당시에 아시안컵에서도 첫 세 경기를 모두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렵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뭐 호주전은 호주가 강팀이니까 1대0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전에 오만이라든가 쿠웨이트 상대로도 우리가 그다지 좋지 못한 내용 속에서 1대0 신승을 거두고 사실 올라가서 그래도 준우승까지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호주한테 졌죠. 예, 그 마지막에 결승에서는 이제 호주에게 아깝게 패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단 두 경기로서 모든 것을 예단해서 엄청난 비판을 지금 퍼부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냉정하게 이제 대회가 종료되고 나면 분명히 이제 우리 대표팀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약간 지금 변호하는 말처럼 들리니까 저의 이제 약간의 벤투 감독에 대한 부탁을 하나 이 자리를 빌어서 하자면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써왔던 전술은 대체로 좀 너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용병술의 어떤 선수 교체를 하더라도 기본 포메이션을 완벽하게 딱 짜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A 선수를 B로 바꾸고 그러니까 B가 A 위치로 들어가고 혹은 이제 D가 C 위치로 들어가고 경기 중 전술 변화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는 바뀔지언정 포메이션이라든가 전체적인 전략 체계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선수만 바꾸는 용병술을 지금까지는 벤투 감독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비상 상황이라든가 이러한 토너먼트 상황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조금 변칙적인 것도 좀 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물론 벤투 감독이 저보다 월등히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약간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경직된 드립니다. 전술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동의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렇긴 해요. 네. 예, 2015년 지난대 호주 때는 이제 저희가 중계권에 있어서 호주에 가 있었는데 네. 그때 지금 공개가 PC방에 계시잖아요. 골프 채널 나가시고 골프 채널 나가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저기 초보자는 골프를 어떻게 쳐야 하나 이런 걸 하자고 그래서 잠깐 나갔었습니다. 예. 그래요. 네. 축구에서 부르는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도 육성자에게 불러줘서 고맙습니다. 그 2015년 때도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당시 감독이었던 슈텔리케 감독이 1, 2차전 끝내고 우리 차두리 선수와 기성 선수를 자기 방에 불렀었어요. 지금보다 더 안 좋으면 안 좋았지 좋았던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분위기를 밟아서 결승까지 갔잖아요. 월드컵 때도 보면 강팀들이 초반에 헤매는 경우 많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승 후보 말씀드리지만 이란, 우리, 일본, 호주라고 봤을 때 이번에 대회가 열리고 있는 중동 쪽에 가까운 페르시안의 이란 정도 빼놓고는 이쪽에서 넘어간 국가들 호주, 일본, 우리가 초반에 지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다 헤매고 있긴 합니다. 다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기준으로 보자면 일본도 1위를 못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그렇죠? 예. 일본도 경기력이 안 좋습니다. 어제도 사실상 1대1로 끝났어야 맞는. 그게 더 공정한 결과였겠죠. 네. 명백한 핸드볼을 안 네. 불렀고 호주도 1위 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위 중국하고 남았는데 1위 해버리면 괜히 일본하고 호주를 먼저 만나게 되니까 1위 안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차전에 대한 전망을 이야기할 때 가장 경기? 역시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8경기 연속 선발 출장을 하고 오늘 새벽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도 뛰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비행기 타고 날아와서 그 다음날 중국전에 나서야 되는 그런 이제 강행군의 일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국을 잡고 반드시 1위를 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정말 선발로까지 막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가장 설왕설래되는 화두 중에 하나 어떻게 아닙니까?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장장 진행자께서 굉장히 포인트를 찔러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 보면은 일본도 조 2위고 호주 조 2위고 지금 또 이란, 이라크도 승점이 같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우디도 카타르에게 지금 득실 밀려서 현재까지는 조 2위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위라는 명분으로 손흥민 선수를 너무 무리하게 3차전에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기존의 선수를 가지고 네네. 해서 이기면 어쩔 수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1위, 2위가 지금 우리 바라는 대로 어떻게 나올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할 때 그 다른 조의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우리 조가 C조죠. 지금 그렇죠. C조이기 때문에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는 있죠. 우리 조만 동시에 열리는 겁니다. C조만. 그러니까 네. 그 다른 조에서 결과가 안 나온 채 뛰는 거죠. 그렇죠. 몇 개는 안 나와 있죠. 네. 네. 뒤에 우리 몰려 있기 뒷조들은 때문에 안 안 나와 나왔죠. 있죠. 네, 네. 네. 그러면 1위 해야 몰라요. 될지 2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근데 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지금 따지기는 그렇고 저도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서는 저는 좀 분명한데요. 뛰게 하면 안 돼요. 뛰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가 한 달 동안 현재 9경기를 3일 간격으로 뛰었어요. 네네. 월드컵을 3일 간격으로 다 해서 결승까지 가면 7경기입니다. 월드컵 이상을 소화한 선수를 지금 불러가지고 시차 있고 그다음에 기온 다르고 환경 다른데 바로 뛰게 한다? 이것은 선수에게 굉장히 무리 가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가 안 좋아져요.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 없으면 우리 팀 망합니까?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중국 경기를 지면 우리가 조별리그를 탈락한다. 그럼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정도가. 근데 이미 16강 확정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일단 적응하게 두고 다른 어떤 우리가 대안을 좀 짜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기성용 선수의 부상은 햄스트링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회복됩니까? 네, 저는 기성용 선수도 3차전에 무리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못 뛸 겁니다. 왜냐하면 햄스트링이 3차전까지는 올라오면 안 뛸 것 같아요. 아무리 빨라도 10일이고 기본적으로 2주 이상이기 때문에요. 이승우 선수는 언제 나옵니까? 이승우 선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책임져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는 이승우 선수의 장점보다는 이승우 선수의 단점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추가 발탁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승우 선수에 대한 확고한 장점에 대한 믿음을 벤투 감독이 지니지 못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몸이 안 올라왔는데도 투입을 교체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유연성과 변칙도 조금은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 이승우 선수의 단점보다 장점이 필요한 대목도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벤투 감독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을 했으면 그리고 이승우 선수가 그래도 지금까지 연령별 대회를 쭉 치러오면서 아시아 팀들 상대로는 상당히 또 잘했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벤투 감독이 앞으로는 조금 감안을 해줬으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모든 것은 코칭 스태프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너무 조심스러우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거기도 못 갔는데 멀리서 이렇게 중계도 못 하죠. 저는 많은 분들이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벤투 감독과 이승우 선수가 혹시 스타일상 안 맞냐?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출신이고 또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스타일은 맞아요. 근데? 기술이나 패싱이나 이런 걸 강조하니까. 근데 이승우 선수가 그러면 이제 잘하는 거는 아까 기술이나 공격성이지만 조금 부족한 게 뭐냐면 수비력이에요. 공격수지만 수비 가담을 좀 못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나머지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하세요. 아, 네. 어디서도 안 부르는 한준희 박문성 해설위원 만나봤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